대한 3차 방식 요놈이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갖고 1보다 작은 근은 오직 한 개여야 되는데 1보다 작은 근은 그때 정수 m의 값을 구해야 돼. 예를 보면 일단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어쨌든 인수분해밖에 없는데 그지? 공식은 아닌 것 같고 그지? 대입해서 0 나온 놈을 찾아야 되는 게 맞아. 쌤 문자가 여러 개인데요 라고 하면 안 돼. 이거는 그 느낌이 아니야. 문자가 여러 개인데요는 그래도 문제가 친절해. x, y, z, a, b, c 뭔가 결이 비슷하게 줘. 근데 x 뜬금없이 m 혹은 k 이런 거잖아. 그럼 대입해서 0 나온 놈 찾는 거 맞아. 그래서 보면 뭐 대입하면 0 나올 것 같냐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 나올 것 같거든.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요령인데 내 요령인데 여기서 어쨌든 m 값이 거슬리는 거잖아. 그치? m이 들어가 있는 식만 전개해보면 얘랑 만나면 mx 플러스 2m 이렇게 있는 거지. m이 들어가 있는 거. 그지? 그 m이 사라지려면 x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 2 집어넣어야 돼. 그지? 미안. 이렇게 마이너스 2 집어넣어야 돼. 그치? 그 느낌을 생각하면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여기 x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을 건데 m 값이 사라지게 하려면 5랑 m이랑 더해서 사라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m 값이 뭔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그치? 그럼 m 자체가 사라지는 x를 좀 찾아보면 그게 대입해서 0 나오는 애가 될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혹은 가끔 m을 집어넣어야 0 될 때도 있긴 해. 그렇게 알겠지? 뭐 어쨌든 가볼게. 어쨌든 3차 2차 1차 0차 그래서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것 같으니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볼게. 내리면 1 곱하면 마이너스 2 내리면 마이너스 6 곱하면 10이고 내리면 m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4라서 0 나온다 이렇게. 그지? 그럼 얘는 분명히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0 나왔으니까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고 뒤에서부터 0차, 1차, 2차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근데 얘가 0 되는 게 지금 보면 일단 얘네 둘이 곱해서 0 나온다라는 건 앞에 있는 요게 0이거나 요게 0이거나 풀 건데 얘가 0 되는 x값은 분명히 마이너스 2야. 근데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서로 다른 세 개의 시근을 가져야 되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근은 오직 하나여야 된대.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근이 이미 나와버렸잖아. 그지? 그럼 얘네들은 근을 두 개를 가질 텐데 그 근 두 개가 다 뭐 해야 되냐? 1보다는 커야 되는 거지. 1보다는. 그지? 그래서 이거 어떤 느낌으로 풀 거냐면 이거는 근의 분리 문제인 거예요. 근의 분리. 너네 이거 이 전 단원 테스트에서도 봤어. 맞지? 두 근이 1보다 크다 이런 느낌이거든. 얘는 2차 방정식으로 접근하면 얘는 최고차항이 양수인 아래로 블록한 함수로 접근할게. 이렇게. 걔가 x축이랑 만나는 두 점이 하나가 알파 하나가 베타인데 그때 두 근이 모두 1보다 커야 되니까 요 느낌. 그치? 그래서 내가 이런 그림이 나오면 총 세 가지를 확인하라고 그랬어. 얘는 판별식 함수값 추계 방정식 요 세 가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 D는 두 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그리고 두 근이 뭐보다 크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건 실근이라는 거라서 0보다 커야 된다. 근데 여기서 같으면 돼, 안 돼? 문제를 잘 읽어보면 문제에서 뭐라 했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니 요 두 근이 같아질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판별식 D는 그냥 0보다 크기만 해야 돼. 그다음 이어서 그다음 함수값은 내가 요 함수를 이제 fx라고 하면 여기다 1이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1,f1일 거라고. 그 f1은 x축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수다라고 확인했고 그 다음 추계방정식은 어차피 얘는 3이네. 그지? 그래서 추계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그게 지금 요거 1보다 이쪽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확인하는 건데 얘는 애초에 3이니까 굳이 확인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얘네 둘만 확인하면 될 것 같고 판별식 D부터 가볼게. 당연히 요 식의 판별식 가는 거야. 판별식 구하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이렇게 된다. 걔가 0보다 커야 돼서 m값은 11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 f1은 요게 얘를 지금 fx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6 플러스 m 마이너스 2가 걔가 양수가 돼야 된다. 그럼 m은 뭐보다 커야 되냐면 7보다 커야 되나 봐. 7 이렇게. 그래서 m값의 범위는 7보다 크고 11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모든 정수 m은 8, 9, 10이라서 27이 답인가 봐.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다음 95번. 혹시 중간에 질문 못한 거 있으면 해. 다음 보면 x에 대한 4차 방정식 요놈이 모든 근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a에게 쓰려고 그래야 돼. 가볼게. 얘를 보면 이제 뭐가 느껴지냐면 보기차식. 그지? 지수가 짝수차수로 이루어진 보기차식. 그럼 보기차식 보면 뭐해? 치환하겠죠? x제곱을 t라고 치환합니다. 그럼 t라고 치환하면 어떻게 돼? 쟤는 t제곱에 마이너스 6t 플러스 a-5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얘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a가 뭔지 모르니까 인수분해가 당연히 안 돼.
그지? 근데 여기서 그냥 적당히 요걸 만족하는 t값이 뭔진 모르겠지만 알파, 베타가 나왔다 해보자.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됐어도 이거 t에 관한 근해 공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지? 요 두 개가 나왔어. 그럼 나는 원래 t가 궁금했어, x가 궁금했어. x가 궁금했으니까 얘가 이제 x제곱이라고 다시 돌려주는 거지. 그지? 그럼 나는 x제곱이 알파, x제곱이 베타가 나온다는 건 그 x값은 뭐라는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랑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베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4차 방정식의 근은 플러스 루트 알파, 마이너스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 마이너스 루트 베타라는 근이 총 몇 개 나와? 총 4개가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너네한테 얘기했잖아. 이런 보기차식일 때 어떤 한 근이 알파면 마이너스 알파도 근이라고. 그치? 그래서 하나가 알파면 플러스 루트 알파면 마이너스 루트 알파도 당연히 근으로 가져야 된다 이거지. 그치? 이런 느낌이 돼야 되는데 얘가 모두 실수가 돼야 된대. 요 x값이 모두 실수가 되려면 이런 형태에서 너네가 실수가 된다는 건 당연히 뭐가 느껴져야 돼? 요 루트 안에 있는 요 숫자가 뭐가 돼야 돼? 요 숫자가 양수가 돼야 실수지. 얘가 음수가 되면 분명 허근 가질 거 아니야. 그치? 뿔마 루트 i 맞지? 허근 가질 수도 있어 4차가 맞지? 근데 4개 모두 다 실수를 가지려면 요 알파 베타가 양수라는 거야. 그럼 그건 어떤 조건으로 갈 거냐? 이 알파 베타는 요런 2차 방정식에서 요거거든. 요거 두 근. 이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생각해 주는 거야. 그럼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음수다를 물어보면 이거는 근의 부호 문제고 근의 부호도 3가지를 확인해. 파남축 말고 그건 근의 분리야. 어떤 특정한 값보다 크다. 근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물어보는 건 근의 부호, 양수인지 음수인지 물어보는 건데 그 근의 부호에서 3가지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과 판별식을 물어봅니다. 일단 두 근의 합은 당연히 어때야 되냐? 양수인 2개를 더하면 양수. 두 근의 곱도 양수인 2개를 더하면 양수. 곱하면 미안. 그 다음에 두 근의 판별식은 판별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왜? 두 근이 서로 다를 필요는 없잖아. 그냥 실근이면 된다며. 그러면 잘 봐.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 알파 베타가 기본적으로 양수여야 실근인 건 맞는데 음수가 아니면 실근인 거지 양수여야 실근인 건 아니거든. 무슨 말이냐? 알파가 0이어도 실근이지. 루트 0도 0이니까. 그럼 선생님 중근인데요? 뭔 상관이야? 그냥 모두 다 실근이면 된다며. 그치? 0도 되기 때문에 얘네 둘이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요것도 가능하고 요것도 가능하다 라고 생각해줘야 돼. 원래는 두 근이 양수다 하면 이거지만 얘는 그냥 요게 실수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치? 만약에 문제가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볼게. 요 4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얘네들이 뿔마로서 존재하려면 같으면 안 되잖아. 중근 가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때는 등호를 붙이면 안 돼. 그 차이야, 그 차이. 말 하나의 차이 맞지? 이렇게. 근데 여기서 그냥 근이 모두 실수가 돼야 되니까 요건 확인할 거고 두 근의 합을 구하면 어차피 6이죠. 6은 당연히 0보다 크거니까 문제될 거 없고 두 근의 곱은 얼마냐면 a-5인데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래서 a는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 판별식은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이렇게 걔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a가 넘어가면 a는 오히려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 14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a는 5보다는 크고요 14보다는 작다. 그래서 몇 개냐? 5부터 14까지니까 10개인가? 10개라고 풀어주면 된다. 다음 96번. 알겠지? 아마 개수 하나 때문에 틀렸을 수도 있겠다. 맞지? 이런 거 잘 생각해줘야 돼. 다음 보면 4차 방정식 요놈이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도록. 잘 봐. 얘도 느낌이 똑같네. 자, 얘도 무슨 식이냐면 보기차식. x에 관해서 지수가 짝수차수로 이루어진 보기차식. 그럼 똑같이 뭐 할 거야? x제곱을 t로 치하네. 그럼 쟤는 이제 t제곱에 플러스 2-2a의 t 플러스 10-5a. 그럼 이제 또 느낌 알잖아. 얘가 0이 되는 t값이 뭔가 알파 베타가 나올 건데 그 t가 알파 베타면 그때 x값은 당연히 x제곱이 이제 알파 베타인 거니까 x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베타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야 된다는 건 여기 있는 알파랑 베타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양수여야 되고 둘 중에 하나는 음수여야 된다 얘기하는 거지. 왜? 얘가 음수가 나와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음수는 허근을 가질 거고 얘가 양수가 나와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양수니까 실근을 갖겠지. 그지? 그래서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를 접근해주면 된다. 그지?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근데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0일 수는 없죠. 이번엔 중근은 안 돼. 그래서 그거 지금 신경 써주고 그러면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하면 얘도 원래는 3가지 확인하는 거야. 똑같이 이렇게.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두 근의 합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몰라. 알 수 없기 때문에 얘는 굳이 확인 안 해도 된다 이거야. 맞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두 근의 곱은 반드시 뭐여야 돼?
음수여야겠지. 얘는 음수여야 된다. 그 다음에 판별식은 어때야 돼? 두근의 부호가 다르면 얘의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고 이때는 같을 수가 없지. 부호가 다른데. 근데 이런 얘기 했죠. 맞죠? 얘를 만족하면 자동적으로 얘도 만족해 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니? 두근의 곱이 음수라는 건 얘 2차 방정식이야. t에 관해서.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은 우리 공식이 a분의 c인 거 알지? 그지? 최고차 계수분의 상수. 그게 음수라는 건 판별식 d는 우리가 공식이 b제곱 마이너스 4x인 거 알잖아. 그때 요 a, c, b는 다 개수 똑같은 개수잖아. 맞지? 그럼 요걸 만족한다라는 건 잘 봐. a분의 c가 음수라는 건 a랑 c랑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고 a랑 c랑 부호가 다르면 얘는 음수지만 얘는 양수지. 거기다 b제곱 0보다 크거나 같아.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거기다 0보다 큰 걸 더했어. 그럼 얘는 0보다 크겠지. 그지? 얘는 자동으로 만족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를 만족하잖아? 얘는 확인 안 해도 돼. 그래서 사실 얘는 얘만 확인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두근의 곱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 a분의 c니까 얼마? 10-5a가 뭐면 돼? 걔가 음수. 그럼 넘어가면 a는 뭐보다 크면 돼? 2보다 크면 되기 때문에 a, p의 값은 2다라고 풀어주면 돼. 근데 가끔 아니다. 깊게 들어가지 말자. 오케이. 여기까지. 다음 97번. 자, 세실수 A, B, C에 대하여 3차 다항식 요놈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때 이걸 보여드릴게요. 가볼게. 다음 X에 대한 3차 방정식 PX는 요거 한식은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의 곱은 오래. 잘 봐. 다시 한번. 요 3차 방정식은 실근 하나와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언급을 해줬네. 친절하게. 맞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3차 방정식 PX가 0이 되는 3차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번 해볼게. 세 개의 근이니까. 그냥 편하게 임의로 얘 앞에 두 개를 얘가 허근이라고 할게. 그럼 당연히 얘는 실근을 갖는 거야. 그지? 그때 그 서로 다른 두 허근의 곱 알파, 베타는 얼마냐면 5라고 일단 알려줬어. 첫 번째. 두 번째, PX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P 3X-1이 0이 되는 그 근은 한근 0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요거는 니네가 2차 방정식에도 되게 많이 했어. 요 3차 방정식의 한식근이 알파, 베타, 감마면 3차 방정식근이 알파, 베타, 감마면 여기 가에서 얘기하는 게 P 알파는 당연히 0이고 P 베타도 당연히 0이고 P 감마도 당연히 0이겠지. 그치? 요 세 개를 보면 요거의 근은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냐면 똑같이 괄호가 알파가 되고 괄호가 베타가 되고 괄호가 감마가 되는 x값을 찾아주면 된다고. 그래서 요게 알파, 베타, 감마가 되는 걸 찾아주면 된다. 이렇게. 그럼 그때 x값은 뭐가 되냐면 이거야. 그러니까 p 3x-1은 0에 만족하는 x값은 얘가 알파가 되면 되기 때문에 1 넘기고 3으로 나눠주면 돼서 3분의 알파 플러스 1 또는 3분의 베타 플러스 1 또는 3분의 감마 플러스 1이 될 거다. 이렇게. 요게 저 밑에 있는 나식에서 등장하는 저 3차 방정식의 근일 거고 그거에 한근 0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래. 그럼 잘 생각해봐. 야, 알파, 베타가 애초에 허근이었어. 허수였어. 허수. 허수에다가 1 뺀다고, 1 더했나? 1 더한다고 해서 걔가 실수가 돼? 아니잖아. 허수부 안 건드려질 거 아니야. 3 나눠도 여전히 허수지. 그러니까 얘네 둘이 허수인 거 맞아. 얘가 실수야. 근데 이 실수 얘는 얼마여야 되는데? 0이어야 되는데. 왜? 한근이 0이라며. 그럼 알파는 얼마? 감마는 얼마라는 거야? 감마는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찾은 거야. 그치? 그럼 알파, 베타는 어떻게 되냐 했더니 요거 서로 다른 두 허근은 더하면 2가 나온대. 그럼 얘는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를 했더니 걔가 얼마 나온다고? 걔가 2가 나온대. 이렇게. 그럼 3 넘어가면 6인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 4인 거지. 그럼 여기서 그때 난 뭐가 궁금하냐? PX에 대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궁금한데 PX라는 건 아까 근이 요거 세 개를 갖는다고 했어. 얘는 알아. 근데 얘네들은 모르는데 요거의 두 근의 곱과 두 근의 합을 아니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갖는 3차식은 이걸 거라고. 감마를 근으로 갖는 건 X 플러스 1을 인수 하나 가지고 있을 거고 베타랑 알파랑 근으로 갖는 건 세트일 텐데 두 근의 합이 4면서 두 근의 곱이 5니까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은 0이다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지. 그 다음 최고차항 1인지 확인하고 맞네 요거네. 얘가 저 PX일 거라는 거야. 그럼 이거 적당하게 전개해서 ABC 구하면 되지. 그럼 이제 보면 X제곱 X제곱은 2X제 이거 다시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X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X 상수는 플러스 5는 0이다 라고 비교하면 ABC가 나오는 거지. 이 정도로 구하면 된다. 다음
03번. 이게 아니라 97번. 나 뭐지? 나 뭐 했지? 97번 했고. 아, 01번. 01번. 다음 보면. 다음.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식 fx가 요거를 만족시킨다. 그때 요거일까? 잘 봐. 지금 여러 가지 방정식쯤 오니까 이제 앞에서 너네가 배웠던 것들 있잖아. 뭐 나머지 정리, 곱셈 공식, 뭐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런 내용들이 다 등장하는 거야. 아까도 2차 방정식에 관련된 거 등장하는 거고 2차 방정식의 켤레근 이런 거 등장하는 거고 얘도 지금 보면 얜 나머지 정리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인수 정리, 나머지 정리 3차식 요놈이 마이너스 2랑 1 집어넣은 거랑 3 집어넣은 게 같대. 근데 얘가 0이어야지 우리가 도움이 되는 건데 얘가 뭔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이 값을 전체를 K라고 해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F-2가 K라는 건 F-2 마이너스 K는 0인 거지. 얘를 전체를 K라고 하면. 그럼 F1 마이너스 K도 0인 거고 F3 마이너스 K도 0인 거니 요 세 가지를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얘는 fx 마이너스 K라는 는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을 보면 요 방정식에다가 마2, 1, 3을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fx는 몇 차식이었냐면 3차식인데 3차식에다 k를 뺀다고 해서 차수가 변하진 않을 거고 그럼 얘는 분명히 인수가 딱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딱 가질 거다 이거지. 그러면 최고차항은 뭔지 모르지만 저기 나와 있거든. 1이라고. 1 이렇게. 그럼 나 이제 fx 구하고 싶으니까 뭐 하면 돼? 요거 넘기면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이제 fx인 거지. 맞아. 요 상황에서 뭘 보여달래? fx의 한근이 2일 때, 한근이 2일 때. 그럼 요게 fx라며. 요게 0이 되는 게 2가 있다라는 거잖아.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겠네. x에다 2 집어넣으면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한 거에다 k 더하면 0. 그럼 k는 얼마? 4가 되겠네. 이거 지우면 요게 k다. 이렇게. 요게 fx다. 그래서 그 fx를 뭘 구해달래? 나머지 두 근? 알파, 베타? 하나는 뭐라고? 하나 2야? 좀 귀찮은데. 어떻게 할까? 전개하자. 전개할게. 뭐 방법 모르겠다. 자,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이거 좀 전개해볼게. 이거 전개하면 다시 이게 이제 fx인데 fx는 x세제곱. 그치? 그 다음에 x 두 번의 숫자니까 마이너스 3 고른 거, 마이너스 1 고른 거, 플러스 2 고른 거 하니까 마이너스 2. 그치? 그 다음에 x 하나에 숫자 두 개 고른 거 얘랑 얘 고르면 플러스 3 얘랑 얘 고르면 마이너스 2 1 남았네. 얘랑 얘 고르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5인가 봐. 맞냐? 그 다음 숫자만 곱하면 플러스 6 에다가 4 더했네. 10까지. 요게 이제 fx일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요게 뭐래? 요게 2라는 근을 갖고 나머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며. 그럼 다시 인수분해를 하는 건데 2라는 근을 갖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지. 얘 x-2를 인수로 갖네. 그지? 그러면 전개했을 때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x제곱으로 시작해야 되고 상수가 얘로 끝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5로 끝나야 돼. 그지? 그러면서 2차항을 보니까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x제곱이지. 그럼 뭐야 이거 전개해서 없어야겠네. 끝났네. 이거네. 요게 이제 fx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나오는 나머지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거지? 그지?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없잖아. 1차항이 얼마야? 0. 두 근의 곱 얼마? 알파 베타? 마이너스 5. 이 두 개 가지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구할 수 있죠? 다음 03번. 다음 3차 방정식 요놈이 한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야 이래. 그럼 다른 한 근은 얼마야 서우야? 그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개수가 모두 실수란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근 이거면 켤레근 가질 거다. 그러면서 2차 방정식 요거와 공통인 근을 오직 하나 갖는다. 오직 하나. 자 가볼게. 잘 봐.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어떤 3차 방정식이랑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8은 0. 야 여기서 이 a랑 요 a가 똑같은데 우연이 아니라 일부러 똑같이 준 거야. 그지? 이렇게 생겼을 때 얘는 분명히 우리가 근 하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를 근으로 갖는다는 거 알아. 루트 2i를. 그럼 자동적으로 켤레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도 근으로 갖는다는 거 알고 또 다른 근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알파라고 해볼게. 3차니까 근 3개를 가져. 근데 얘랑 공통인 근이 오직 하나래. 하나. 그치? 근데 잘 봐. 여기 있는 A, B, C가 실수라서 켤레근 생각한 것처럼 만약에 요 새끼 근이 요렇게 같잖아?
그럼 얘도 실수니까 켈레겐 같겠지. 그럼 두 개가 겹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오직 하나만 겹쳐야 된다라는 건 당연히 얘가 알파를 공통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지? 여기다 알파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알파 집어넣은 거랑 똑같네. 그지?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여기다 알파 집어넣어도 0 나올 거고 여기다 알파 집어넣어도 0 나올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BC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를 좀 줄여야 된다고 미지수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잘 봐. 요 식의 근이 요 세 개면 일단 요 식은 x-알파를 인수로 가져. 얘 때문에. 그럼 나머지 요 두 개는 한 쌍이지. 둘이 쌍이잖아. 그럼 요 두 개를 근으로 갖는 2차 식을 세우면 x제곱 마이너스 두근에 합하니까 플러스 2x 플러스 두근에 곱하니까 1 마이너스 2i제곱해서 3은 0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지? 요 식이 이 식이랑 똑같을 거야. 그럼 적당하게 전개해보면 2차만 찾을게. 2차 얘랑 전개하면 2x제곱 얘랑 전개하면 마이너스 알파 x제곱이니 다시 2 마이너스 알파가 저 숫자 a랑 똑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래서 여기 있는 a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얘를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알파의 마이너스 8은 아이고 x 어디 갔어? x의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쓸 수 있고 이 알파는 요 방정식의 근이라며. 여기다 알파 집어넣으면 되겠지? 알파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8은 0이다. 그래서 얘가 지워지고 알파는 얼마다? 4다라고 풀어주면 되겠네. 그럼 알파가 4니까 C를 구해야 돼. 이렇게 알파가 4라는 거 찾아서 여기다 4 집어넣을게. 그럼 얘랑 전개한 상수 얘가 C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10이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지? 다음 04번. 다음 3차 방정식 요거의 세근의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두 실수 A, B가 다음 요거를 만족할 때 다음 A, B의 곱을 구해달래. A, B의 값을 각각 구해달래. 자, 요 A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되게 별거 아닌데 잘 봐. fx가 지금 fx라고 안 했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라는 요 식이 세근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지면 얘는 분명히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런 형태로 생기지 않았겠냐? 그치? 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를 갖는다라는 건 저 a라는 건 요 식을 보니까 요 식의 x에다 뭘 집어넣은 거랑 똑같아? 3 집어넣은 거랑 똑같으니 여기다 3 집어넣은 거 여기다 3 집어넣은 게 같겠지. 그럼 여기다 3 집어넣으면 a는 뭐라고 써느냐? a는 3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3, 42 플러스 2 하니까 17인가 봐. 17 이렇게. 그래서 a는 17이다. 그럼 두 번째 b는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플러스 감마 세제곱은 딱 보면 뭐가 느껴져야 되냐면 곱셈 공식이라는 게 느껴져야 돼. 곱셈 공식. 그치? 이 곱셈 공식을 찾으려면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요 3차 방정식에서 세근의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 했어. 요거의 세근.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외웠어야 되는데 여기서 세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얼마일까 찾아라. 세근의 합 공식이 뭐야? 3차 방정식이. 그치? 마이너스 a분의 b 하는데 2차가 없으니까 0. 3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 공식은 뭐야? 서진아? 뭐? a분의 말해봐. 틀려도 돼. a분의 b는 아까 했어. 마이너스 a분의 b가 세근의 곱. 두근의 곱의 합이 뭐야? a분의 c. a분의 c니까 얼마? 마이너스 4 나오나 봐.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은 뭐가 되는 거야, 용준아? 마이너스 a분의 d. 그래서 뭐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야, 당연히 모르지. 왜냐면 어떻게 한 번 설명 듣는다고 다 외워. 그치? 니네는 여러 번 했으니까 당연히 외웠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신입 처음 듣는데 당연히 모르지. 그러니까 오답하면서 계속 써먹어보면서 외우는 거야. 알겠지? 자주 써먹어봐야 외워져. 알겠지? 지금도 헷갈리면 자주 써먹어봐야 돼. 알겠지? 방법 없어. 써먹는 수밖에.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요 세 개 가지고 뭘 구해달라 해?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플러스 감마 세제곱 구해달라고 했는데 저 세 개가 등장하는 공식이 뭐였는지 곱셈 공식 기억나니? 잘 안 써먹으니까 기억 안 나지? 그치 유경아? 기억나? 자, 써줄게. 알았어?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감마 세제곱에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감마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얘 가지고 비교해보면 나는 지금 뭐가 궁금하냐면 얘가 궁금했어. 근데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니까 얘까지 만나면은 플러스 6이야. 플러스 6. 그지? 그 다음에 얘가 어차피 0이지. 얘 뭔지 몰라도 그냥 지워도 되겠네 이렇게. 그지? 여기 넘어가니까 얘가 얼마?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풀어주면 되겠네. 됐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다음 05번. fx가 이거일 때, 자 fx에 1 마이너스 루트 2 i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온대. 0이 아니네. 맞지? 0으로 만들어주면 되지. 어떻게? fx 아니 f1 마이너스 루트 2 i 플러스 1은 0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얘를 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fx 플러스 1은 fx 플러스 1은 뭐가 되냐? x 4제곱에 플러스 2x 세제곱에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5에다가 1 더했으니까 요게 6 요렇게 요 식의 x에다가 1 마이너스 루트 2i를 집어넣으면 0이 나와요 라고 하는 거지. 요거 지울게 이제 이렇게. 그지? 그럼 요 식의 한근이 이거래. 그럼 당연히 다른 한근은 a, b, c가 또 실수란 말 있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 있으니까 1 플러스 루트 2i 이렇게. 그지? 그럼 요 3차식은 일단 요 4차식이네. 4차식은 얘랑 얘 두 개는 아는데 나머지 두 개는 뭔지 모르지. 그럼 일단 이 두 개를 갖는 식부터 2차식부터 세워보자.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합차푸니까 3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생각을 해봐. 얘를 전개해서 4차가 나오려면 여기도 2차지. 최고차항이 x 4제곱이네. x제곱. 상수가 플러스 6이네. 플러스 2로 끝나야 돼. 요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다음 얘는 이제 적당히 찾는 건데 3차 알고 있잖아. 3차는 얘랑 곱한 거. 여기 1차니까. 얘랑 곱한 거지. 마이너스 2x 세제곱인데 플러스가 되려면 요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 이해하나? 여기서 이제 전개해서 a, b 찾으면 되겠지. 그럼 2차 찾자. 2차는 누구야? 얘랑 좀 많네. 얘랑 얘네. 그지? 그럼 플러스 2 마이너스 8 플러스 3 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네. 이게 A. 그 다음에 1차는 얘랑 얘밖에 없네. 마이너스 4 플러스 12니까 8. 이렇게 하면 되지. 그지?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된다. 다음. 6번. 다음 3차 방정식 요거의 색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그때 알파, 베타 분의 1, 베타, 감마 분의 1, 감마, 알파 분의 1을 세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이 이거래. 요거를 세근으로 하는 게 이거인 거야. 그걸 이용해서 요 3차 방정식의 세근에 관련된 어떤 것들을 구해서 A, B, C를 찾아야 된대. 그치? 알파, 베타, 감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A, B, C가 중요한 거야. 가볼게. 일단 밑에 있는 것부터 봐야 돼. 요거의 근이 요거거든. 요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이라는 건 알파, 베타 분의 1, 베타, 감마 분의 1, 감마, 알파 분의 1이겠지.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 공식이 뭐라고 서지나? 그건 아까 두근의 곱이야.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은 순서야 항상.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의 합은 a분의 c,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어떤 느낌이냐면 a분의 b, c, d로 움직이고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반복된다. 그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라서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이어서 3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의 합은 여기서 각각 두 개씩 곱해서 더하면 이거야. 좀 복잡해. 알파, 베타 제곱, 감마 분의 1.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제곱 분의 1.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베타, 감마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두근의 곱의 합인데 두근의 곱의 합은 얼마가 돼? a분의 c 라서 얘는 3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은 알파가 2개, 베타가 2개, 감마가 2개라서 알파, 베타, 감마의 제곱분의 1이다. 그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a분의 d라서 1 나온다 이거지. 이거 가지고 난 뭘 구하고 싶냐? 요걸 구하고 싶어요. 요거는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3차 방정식의 식의 작성이라는 게 있었거든. 그지? 내가 솔직히 몰라도 된다고 했지만 알아야지 푸는 문제도 있다 그랬어. 그래서 좀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3차 방정식의 식의 작성이 뭐냐? 써줄게. 한 번 더 외워야 돼 이것도. 3차 방정식 식의 작성. 만약에 선생님 좀 모르는데요 하면 어쩔 수 없지. 이거 해서 전개해야지. 방법 없지 뭐. 그치? 근데 알면 바로 쓰면 잘 봐 이거지. x 세제곱 마이너스 세근의 합
x제곱 플러스 두근의 곱의 x 마이너스 세근의 곱은 0이다. 이렇게 써야 된다. 그치?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가는 건데, 그럼 자 보면 나는 세근의 합과 두근의 곱의 합과 세근의 곱을 알아야 돼. 어디서? 요거 가지고 정리를 해볼게. 자, 얘 통분해보면 얘 통분하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알파, 베타, 감마 분해. 그지? 그 다음 분자 얘는 뭐가 부족했냐면 감마. 얘는 알파, 얘는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고 쓸 수 있지. 근데 우리 아까 요거가 1 나온다라는 건 알파, 베타, 감마는 뭐가 되는 거냐면 제곱이 1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어차피 요 결과에 따라서 얘도 뭐야?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1일 거야. 근데 상관없더라고. 일단 끝까지 봐봐. 두 번째, 얘도 통분해보면 얘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으로 통분하면 얘는 뭐가 부족해? 알파, 감마. 얘는 알파, 베타. 얘는 베타, 감마라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된다. 근데 요 분모는 어차피 요거 제곱인 거잖아. 제곱인 거잖아. 1인 거지. 얘가 얼마가 돼야 돼? 요 분자가 3이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야. 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요 상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중에 하나고, 자꾸 떨어졌더니 플러스 마이너스 1 중에 하나고, 여기 있는 요 알파 베타 감마는 얘는 무조건 3이고, 얘 알파 베타 감마 곱한 거는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어차피 그 개수 A, B, C를 다 뭐 하래? 제곱해서 더하래. 그래서 얼마야? 1 더하기 9 더하기 1이라서 답은 11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다음 7번 3차 방정식 요거에 한 개의 양수인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수인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 구해달래. 잘 봐, 가볼게. 얘도 결이 이제 느껴져. X랑 A랑 결이 달라. X, Y, Z가 결이 같은 거고 A, B, C가 결이 같은 거잖아. X랑 Y는 결이 다르니까 얘는 그냥 숫자라고 봐주는 거고, 얘는 인수정리후 조립제법이 맞아. 대입해서 0 나온 놈 찾는 거야. 그러면 3, 5, A 플러스 2, A인데 자 이제 뭐 집어넣어야 0 나온지 딱 느껴지냐? 마이너스 1인 거지. 그지? 근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확인은 해봐야 돼. 내리면 3 곱하면 마 3, 내리면 2 곱하면 마 2, 내리면 A 곱하면 마 1이고 내리면 0이다 이렇게. 아이고 미안해. 마이너스 A고 내리면 0이다. 그치? 요거랑 요거랑 하면 이렇게. 그래서 얘는 분명히 x 플러스 1과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를 이렇게 인수로 갖는 거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요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한 개의 양수인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수인근을 가져야 된대. 그러면 이미 얘 근 하나가 마이너스 1 나온 거지. 얘가. 그럼 여기서 지금 뭘 가져야 되냐면 한 개의 양수인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수인근이니 얘가 알파, 베타를 가질 건데 둘 중에 하나는 음수여야 되고 둘 중에 하나는 양수여야지. 그래야 한 개의 양수인근, 두 개의 음수인근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결국 얘 두 근의 부호가 뭐? 다르다를 풀어주면 되겠네. 그럼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를 풀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 얘가 여기 나와 있어. 한 개의 양수인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수인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요 알파는 마이너스 1이면 안 돼.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안 갖는다는 거 어떻게 확인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면 안 돼요로 가져오면 되는 거지. 여기다가 얘가 0이 되는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3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얘가 0이 되면 안 돼.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되니까. 그럼 알파는 A네. A는 뭐면 안 돼? 마이너스 1이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요걸 확인해야 돼. 알겠지? 밖에 보지 마. 밖에 이제 안 보여. 이렇게. 그래서 뭐 확인하는 거냐? 자, 요 상황에서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서로 다른 두 근 중에서 부호가 다르다라는 건 뭐만 확인하면 된다 했어? 두 근의 곱만 확인하면 돼. 아까 확인했어, 맞지? 합은 못 찾아. 부호가 다른데. 곱은 뭐야? 음수고 두 근의 곱이 음수면 판별식은 자동이라고. 그래서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3분의 A가 두 근의 곱이 음수여야 돼. 그래서 A는 음수인데 요걸 만족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 같겠지만 요것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답인 거야. 그지? 왜? 마이너스 1이면 얘랑 근이 같아져가 되는 거거든. 다음 8번. 다음 보면 3차 방정식 요것이 1 이외의 실근을 오직 하나만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값. 자, 얘가 1 이외의 실근을 갖는데 얘는 조금 친절해. 왜? 이미 1인 근을 갖는다고 했어. 그렇지? 1 말고 또 다른 근을 갖는다 했으니까 자 가볼게. 얘는 A 3 마 3 마이너스 A. 그래서 1 집어넣으면 내리면 A 곱하면 A, 내리면 A 플러스 3 곱하면 A 플러스 3 마
내리면 a 곱하면 a 내리면 0 이렇게. 그지? 그럼 얘는 분명히 x-1과 a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의 x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때 요게 얘가 오직 하나의 실근 1 이외에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이미 1 가졌지. 그럼 나머지 여기서 나오는 보통 기본적으로 얘는 2차식이니까 얘 근이 알파 베타가 나오겠지. 그지? 근데 얘가 1 이외의 실근이 하나만 존재해야 된대. 그럼 그 말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 효정이라니? 효이나? 밖에 그만 보고. 얘가 1 이외의 실근을 하나만 가지려면 뭘 확인할 수 있어? 얘 자체가 하나만 더 가져야 된다면 1 이외에 하나만 더 가져야 된다면 얘가 둘이 똑같아져 버리는 거야. 뭐면 돼? 첫 번째 중근이면 돼. 중근. 그지? 두 번째 또 있어. 어떤 경우도 있을까? 얘가 1 이외의 실근을 가지면 안 되잖아. 하나만 가져야 되잖아.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1이랑 똑같으면 되지. 그지? 그래서 둘 중에 알파가 뭐 1이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가나? 내가 얘기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가니? 한 번 더 갈게. 잘 봐. 다시. 얘가 이미 1이라는 근이 나왔어. 1 이외의 실근을 오직 하나만 더 가져야 된다. 하나만. 그지? 그럼 얘네 둘이 같아지는 첫 번째 판별식 D가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마이너스 4ac라서 이렇게 된다. 얘가 0 이렇게 된다. 그럼 정리하면 얘는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는 0이 될 거고 전체를 마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될 거고 얘를 3 하나 1 하나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a가 뭐여도 돼? 3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1이어도 돼. 두 번째 어떤 경우도 가능하다 했냐면 얘가 둘이 같아서 하나가 돼도 되는데 요게 둘 중에 하나가 얘가 1이고 얘가 나머지 하나여도 되는 거잖아. 그 말은 이번엔 거꾸로 얘가 1을 오히려 근으로 가져도 돼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럼 1을 근으로 가지면 a 플러스 3 플러스 a가 뭐 0. 그래서 3a가 마3이라서 a가 뭐 해도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그러면 결국 a는 3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는 거잖아. 그지? 아니 근데 오히려 안 돼. 어떤 느낌인지를 봐야 되는데 잘 봐. 얘도 마이너스 1이 등장했고 얘도 a가 마이너스 1이 등장했다. 요 의미가 뭔지를 한번 보자.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중근도 가지면서 x의 1도 근으로 갖는다는 거야. 우리 1 대입한 거니까. 그지? 중근도 가지면서 x의 1을 근으로 갖는다는 건데 중근도 가지면서 그 근이 1이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 모두 다 근이 하나 1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1 이외의 식은 안 갖는 거잖아. 오히려 1만 근으로 갖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안 된다 이거지. 의미를 좀 알면 맞지? 그래서 답은 3이다 라고 풀어주면 된다. 다음 9번. 다음 보면 히트를 좀 틀어볼게. 처음엔 추운 바람일 수도 있어. 다음 방정식 요거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W라고 하면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달래. 자, 내가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외워두라고 했지만 얘는 안 외운 거잖아 우리가. 그럼 유도해야지. 어쩔 수 없어. 유도해야지. 자 가볼게. 쟤는 x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에서 나오는 한 허근을 구해야 되니 인수분해를 이용해보면 얘는 x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그 는 0이다. 이렇게. 그지? 그럼 당연히 여기서 실근 하나 2 나올 거고 그지? 여기서 허근 나오겠지. 그지? 그 허근이 하나는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루트 3i 하나 또 하나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루트 3i 하나에서 근이 이렇게 총 3개가 나온다 이거야. 그 중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거니까 뭐 아무거나 설정해도 돼. 얘를 오메가라고 할게. 그럼 얘는 자동적으로 오메가 바인 거지. 뭐 그 정도는 이제 알 거고 맞지? 그럼 여기서 나오는 성질 자, 요 x세제곱은 마이너스 8 x세제곱은 8에서 나오는 허근의 성질은 첫 번째 이 오메가라는 건 요거의 근이기도 하니까 오메가의 세제곱은 얼마냐면 8인 거야. 그치? 두 번째 이 오메가라는 건 여기의 근이기도 하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2 오메가 플러스 4는 0인 거야. 세 번째 얘도 오메가를 좀 제곱을 한번 해볼게. 그래서 오메가 제곱해보면 얘는 1 마이너스 2 루트 3i에 플러스 3i 제곱이라서 이렇게 된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2 루트 3i가 되는데 요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 얘를 제곱했더니 얘가 나오는 건 아니고 얘의 2배가 나온다. 그래서 얘는 2 오메가 바다. 요 정도를 일단 정리해놓고 들어갈게. 자 가보자. 기억부터. 자 기억에서
오메가 바의 제곱이 마이너스 2 오메가랑 똑같네. 가볼게. 그럼 오메가 바의 제곱은 우리가 바라는 건 켤레잖아. 켤레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제곱을 한 다음에 켤레를 취해도 돼. 그지? 그럼 오메가 제곱은 뭐랑 똑같다고? 마이너스 2 오메가 바랑 똑같아. 그럼 얘는 미안 플러스 2 오메가 바. 얘는 2 오메가 바의 바랑 똑같은 거지 얘는. 그치? 그럼 켤레가 2에도 쪼개지고 오메가 바에도 쪼개지면 2에는 의미가 없고 그냥 얘는 뭐가 돼? 오메가 바가 돼. 아이고 미친놈 왜 이래? 2 오메가가 된다. 근데 기억에서 뭐래? 마이너스 2 오메가냐고 물어봤으니까 틀린 거지. 이해하니? 미안해. 그냥 니은 갈게 니은. 천천히 가볼게 다시. 니은도 보면 잘 봐. 그럼 또 정리해보자. 분모에 있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4는 애초에 여기 있어. 오메가 제곱 플러스 4.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2 오메가. 맞아? 그 다음에 이어서 분자에 있는 오메가 바의 제곱은 아까 우리 여기서 정리했지. 그래서 얼마래? 2 오메가 바래. 이렇게. 2 오메가래. 그래서 얼마에는?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니은은 맞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이어서 디귿 갈게. 디귿은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2거든. 그래서 저게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잘 봐. 오메가 바는 2분의 1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써야 되지. 그치? 그걸 이용해서 정리해보면 디귿은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2분의 1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인 거지. 맞아? 근데 잘 봐. 얘가 얘기하는 게 뭔지 보니까 얘는 2분의 1의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안 되네. 미안해 안 되네. 미안해. 다시 갈게. 여기서 이렇게 할게.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바꿨어. 그러면서 오메가 제곱을 이용하면 우리 오메가의 제곱은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4라고 써도 되는 거지. 그걸 여기다 집어넣을게. 조금 헷갈려. 잘 봐.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4에 플러스 2 이렇게 된다. 괄호 안에가. 그럼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얘랑 만나니까 마이너스 2 오메가.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2인데 얘랑 만나면 지워지겠죠. 이렇게. 그거의 세제곱 이렇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이고 오메가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오메가의 세제곱은 얼마였어? 8 곱하기 마팔하면 마이너스 64인데 저기에 2의 6제곱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자 리을 갈게 리을. 리을도 보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4인데 잘 봐. 여기서도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4지. 그게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4니까 오메가 제곱만 남겠지. 그럼 쟤는 뭐라고 써있는 거냐면 바로 2 오메가 제곱의 세제곱이라고 써있는 거다.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8 곱하기 오메가의 6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오메가의 6제곱이라는 거 오메가 세제곱의 제곱이겠지. 그래서 얘는 다시 얘기하면 8 곱하기 8을 얘기하는 거고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9제곱이라 했으니까 맞는 말이지. 답은 니은하고 리을이 맞다. 복잡했지 그지? 다음 11번. 자,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다음 요거에 음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에게 쓰거든요. 잘 봐. 당연히 뭐 하라는 거냐면 규칙 찾으라는 거고 오메가의 세제곱 1 했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세 가지를 써놓는 거지. 첫 번째,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야. 두 번째,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야. 세 번째,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 갖고 걔는 오메가 분의 1과 같아. 외워야 돼 진짜. 외워야 돼. 아니면 아까처럼 계속 유도하면서 풀어야 돼. 근데 유도해도 되는데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외워야 돼. 알겠지? 자 가볼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내가 요거 오메가의 세제곱이 1 나온다라는 건 뭐라고도 얘기했냐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에서 쭉 이어지는 이런 연속된 세 개의 합이 있을 때 요 세 개의 합은 오메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얼마? 0이 된다.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서 3개씩 반복되고 그 3개의 합은 얼마다? 0이다라고 우리가 외워놨어. 가볼게. 얘를 일단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 좀 차수를 좀 줄여보자. 일단 얘를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이라고 써도 상관없지. 이렇게 분자 이렇게 뭐 한 거냐면 이 오메가 제곱을 따로따로 썼어. 그 다음 분모는 오메가 4제곱은 뭐랑 똑같아? 오메가 세제곱을 까서 오메가.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은 플러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요거에 n제곱 이렇게 써있는 거네. 맞아. 그럼 정리할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얘랑은 지워지지. 이렇게 분모는 어차피 1이네. 분자에서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제곱 오메가 더하면 얼마?
0. 그지? 어쨌든 연속된 세 개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맞아? 그러면 얘네 둘만 남네. 그럼 얘는 다시 말하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의 n제곱인데 얘도 좀 간단하게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오메가. 결과적으로 이거야. 마이너스 오메가의 n제곱. 요게 음의 실수가 됐으면 좋겠대. 그럼 규칙을 찾아보자고. 첫 번째. n이 1이면 n이 1이면 n이 1이라고 해보자. 자, n이 1이면 얘 얼마야? 마이너스 오메가. n이 2면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인 거지. n이 3이면 마이너스 오메가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얘 음의 실수 나왔다. 이렇게. 맞아? 그럼 얘는 3개씩 반복되겠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3개씩 반복되니까 3개씩 묶어 33개겠네요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왜 안 되냐? 아까는 그냥 오메가를 세제곱하면 1이었지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의 세제곱이거든. 그치? 그래서 조금만 더 해봐야 돼. 자, n이 6이면 n이 4면 플러스가 될 거고 오메가의 4제곱. 그럼 얘는 오메가랑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 개에서 반복돼야 되는데 아니잖아. 세제곱이 마이너스를 나왔으니까 아직 반복 아니라고. 그럼 몇 제곱일 때 반복되겠어? 6일 때, 맞지? 그래서 6까지 해봐야 돼. n이 5면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의 5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그치? n이 6이면 오메가의 6제곱이고 얘가 1인 거지. 여기서부터 반복. 그치? 근데 음의 실수는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6묶음당 몇 개? 1개 나오는 거야. 6묶음당. 맞지? 그럼 얘를 6개씩 묶으면 어떻게 돼? 16묶음인가? 6개씩 묶으면 몇 개 남아? 4개 남는 거지. 그치? 그럼 분명히 요 6묶음이 16개 나왔으니까 얘가 16번 등장할 거야. 그 다음 4개잖아. 뭐야? 하나, 둘, 셋, 넷까지 여기까지 되는 거니까 하나 더 추가되겠지. 총 몇 개? 17개다 라고 풀어주면 되겠네. 다음 12번 요거까지만 하고 싶게. 자, 다음 보면 얘도 3차 방정식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은 오메가라고 할 때 또 이거야. 또 이거 요거라고 할 때 다음 요거에 값을 구해달래. 뭐 해달라는 거야 또? 300개 하라는 거 아니겠죠. 규칙 찾으라는 거겠지. 맞지? 가볼게. 잘 봐. F1은 n자리에다 1 집어넣는 거니까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야. 그지? 그럼 뭐 1 플러스 오메가는 뭐라고 쓸 수 있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분의 오메가.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그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은 뭐랑 똑같냐면 오메가 분의 1이 오메가 제곱이라며. 그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일단 뭘 쓸지 모르겠지만 다 써놓을게. 두 번째 F2는 n자리에다 2 집어넣으라는 거니까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분의 오메가의 제곱. 그지? 그럼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얘가 넘어가면 얼마?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 그럼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자, F3은 얘가 얼마가 되냐면 1 플러스 오메가의 세제곱분의 오메가의 세제곱이고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인 거 아니까 2분의 1인 거지. 2분의 1. 그럼 분명히 여기서 반복될 건데 한 번 더 확인. F4는 1 플러스 오메가의 4제곱분의 오메가의 4제곱인데 오메가의 4제곱에서 세제곱을 까면 1제곱 남고 얘도 1제곱 남는데 그게 이 모양이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반복. 그럼 분명히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라는 건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2분의 1인 거거든. 그게 쭉 해서 3개씩 반복될 거야. 근데 얘가 몇 묶음 있어? 300개 있으니까 3개씩 묶으면 100묶음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가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데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는 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라는 거 얘를 넘기면 되지. 얼마야? 1. 얘가 1인 거고 더하면 얼마? 2분의 3 곱하기 100이 답이다 라고 풀어주면 되지. 다음 요거를 만족하는 이제 알파 베타를 좀 구해야 되는데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크게 3가지라고 하긴 했잖아. 그 1차, 2차거나 2차, 2차 중에서 인수분해가 되거나 2차, 2차 중에서 대칭식이거나. 그지? 근데 얘는 그 셋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거는 이제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그때도 그 얘기했을 거야 아마. 막 정해진 게 없거든. 어떻게 풀어야 된다 저렇게 풀어야 된다는 게 없어. 그 3개가 딱 정형된 틀인 거고 나머지 것들은 솔직히 막 만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러니까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걸 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럼 내가 얘네 둘을 가지고 연립을 해서 둘이 더하면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7이라는 식도 만족할 거야.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식으로 만든 식이니까 얘도 만족할 거고 이어서 둘이 빼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은 3이다라 요 두 식도 만족할 거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풀 거야. 어떻게 할 거냐 잘 봐. 그럼 얘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써야지. 얘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을 보면 딱 이런 생각이 들잖아. 아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가 얼마구나? 7이구나. 그지?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제곱을 보면 당연히 뭐가 느껴지냐면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 얼마다? 3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지. 그럼 얘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건데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 3이라는 건 x 마이너스 y가 루트 3일 수도 있고요.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루트 3일 수도 있구나 라고 나눠서 푸는 거야. 그럼 가볼게. 자, x 마이너스 y가 루트 3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루트 3인 거지. 그지? 그럼 x 플러스 y는 얼마가 돼? 루트 3분의 7이니까 3분의 7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맞아. 그걸 이용해서 둘이 더해보면 2x는 3분의 10 루트 3이 될 거고 그때 x는 얼마가 되냐면 x는 요거의 절반일 테니까 3분의 5 루트 3이 될 거다. 이렇게. 그지? 그럼 이거일 때 y는 얼마야? x가 3분의 5 루트 3이면 y는 3분의 2 루트 3이겠네요 라고 써주면 되겠네. 맞아. 두 번째. 자, 이번엔 x-y가 뭐일 수도 있어? 이거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지? x-y가 마이너스 루트 3이면 x 플러스 y는 얼마가 되냐면 걔는 마이너스 3분의 3 루트 3이다. 마이너스 3분의 7 루트 3이다. 그럼 둘이 더하면 또 2x가 마이너스 3분의 10 루트 3이 될 거고 그럼 x는 얼마가 되냐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5 루트 3과 y는 x가 마이너스 3분의 5 루트 3이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이 되는 거지. 그치? 요게 이제 두 쌍이 나온 건데 그 중에 뭘 구해달래? x랑 y는 곱한 걸 구해달래. 그럼 얘네 둘이 곱하면 얼마야? 9분의 13인가? 10 곱하기 3 3분의 5네. 3분의 10이네. 3분의 10. 근데 얘도 얼마야? 9분의 5 곱하기 2 하니까 10이고 루트 3 풀리니까 3. 그래서 약분하면 얘도 3분의 5. 3분의 10. 그치? 얘도 3분의 10, 얘도 3분의 10이니까 어차피 답은 3분의 10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푼다.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푸는 건가요? 라고 하면 방법이 없고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위에 있는 식도 아래에 있는 식도 만족하는 식으로 만든 또 다른 식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다음. 15번. 오케이, 15번. 다음. x, y에 대해서 다음 얘가 오직 한 쌍만 존재하는데 요 해가. 자, 얘도 볼게. 자, 얘도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위에 있는 식을 좀 전개해보면, 위에 있는 식을 전개하면 xy에 플러스 2x 플러스 2y 플러스 4는 a라고 쓸 수 있고 두 번째 아래에 있는 식은 xy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 플러스 16은 a라고 쓸 수 있다. 그지? 이렇게. 이 두 개를 만족하는 걸 구해달라고 했는데 또 이거야. 이 두 개를 만족하는 거 갖고 만든 식은 당연히 이 두 개를 만족할 거라고.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만든 식 둘이 뺄 거야. 둘이 빼면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얘는 6x 플러스 6y에 마이너스 12가 a에서 a 빼니까 0이 된다. 그러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식이 탄생할 거고 요 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원래 식에다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 집어넣든지 여기다 집어넣든지. 근데 원래 우리가 위에 있는 식 가지고 정리하면 아래 식에 집어넣어야 돼요 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이미 위에 있는 식과 아래의 식을 만족하는 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 데나 집어넣어도 된다. 그래서 얘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인가? 이렇게 y를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해서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을 건데 이 상태에 집어넣는 것보다 이 상태에 집어넣는 게 좀 편했던 것 같아.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 잘 봐. 그럼 얘는 x 플러스 2 곱하기 y 대신에 요걸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그 결과가 얼마냐면 a다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x니까 플러스 2x 플러스 8이 a가 될 거고 다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인수분해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x 값에 따른 여기다 y 값이 튀어나오는 거겠지. 그치? 하나하나씩 막 튀어나올 텐데 얘는 해가 오직 몇 쌍만 존재했으면 좋겠냐면 한 쌍만 존재했으면 좋겠대. 그럼 애초에 여기서 x가 두 개가 나오면 y가 두 개 나오는데 여기서 x가 한 개 나오면 그에 따른 y 값도 한 개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해가 한 개 가지려면 뭘 가져야 돼? 중근이다. 그럼 나는 최고창 1이니까 그냥 절반에 제곱할래. 그럼 반에 제곱하니까 얘가 9가 되면 될 거고 그럼 a는 얼마? 17인가? 이렇게 풀어주면 되네. 맞지? 왜 9라고 했지? 미안해. a가 9면 될 거고 얘는 1이 되면 될 거고 얘는 1이 되면 될 거고 a는 얼마다?
9다라고 풀어주면 되겠네. 맞지? 이렇게. 다음 16번. 다음 보면 연립방정식 요놈을 만족시키는 두 양수 xy에 대하여 80xy의 곱을 구해달래. 가볼게 또. 자, 위에 있는 식도 아래 있는 식을 좀 보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x-y가 좀 보이고 아래 있는 식도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라서 이렇게 쓸 수 있나? 잘 봐. 내가 x-y를 a라고 좀 해볼게. 그럼 위에 있는 식은 a제곱은 a 플러스 2라고 써도 되는 거 맞니? 그치? 아래 있는 식은 잠깐 먼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5라고 쓸 수 있고 얘는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가 5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거네. 얘를 a라고 치환한 거야. 그럼 얘는 뭔지 모르잖아. 근데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 구할 거지. 근데 얘를 만족하는 a를 좀 구할 수 있겠는데 왜? 한쪽으로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인 거지. 그럼 2 하나 1 하나인데 여기 마이너스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뭐냐? a가 2거나 또는 a가 뭐야? 마이너스 1이거나로 나눠지겠네. 그럼 첫 번째 a가 2라고 생각해봐. 얘가 2면 얘는 얼마여야 돼? 2분의 5. 그래서 결국 이거야. x 마이너스 y가 2고 x 플러스 y가 2분의 5라고 생각하고 풀면 되지. 그럼 둘이 더하면 2x지. 2x가 얼마야? 2분의 9. 그럼 x는 얼마? 4분의 9. 그럼 그때 y는 얼마야? 얘가 4분의 10이죠? 얘가 얼마가 돼야 돼? 4분의 이렇게. 두 번째 a가 요거라고 생각해. a가 요거라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지. 그지? 그럼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인데 x 플러스 y는 얼마야? 마이너스 5인 거지. 둘이 더하면 2x인데 그게 마이너스 6. x는 얼마? 마 3. 그럼 y는 얼마? 마 2가 되는 거지. 그 중에 뭘 구해달래? 양수 xy를 구하라 했으니까 얘가 아니라 얘겠네. 그 두 개 뭐해서 더해가지고 곱해가지고 80 곱하래. 그래서 계산할 수 있죠? 다음 17번. 자, 두 연립방정식 요놈을 만족시키는 요놈이 공통인근 어떤 알파 베타를 갖는데 그때 실수 PQ에 대해서 요걸 구해달래. 잘 봐. 연립방정식이라는 거의 자체가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 구하는 거고 얘도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 구하는 건데 그 연립방정식 두 개가 공통인근이 있대. 그럼 결국 이 네 개의 식이 모두 만족하는 근이 존재한다는 소리고 그럼 나는 P하고 Q를 뭔지 모르니까 먼저 얘랑 얘 가지고 먼저 공통인근을 먼저 예상해 보는 거지. 그 첫 번째 x 플러스 y가 3이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7을 만족하는 이걸 먼저 구하자고. 그럼 얘를 정리하면 얘는 위에 있는 거 1차, 2차니까 y를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맞지? 그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럼 집어넣으면 x제곱에 플러스 요거 제곱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17 이렇게 될 거고 정리하면 2x제곱 마이너스 6x 그래서 넘어가면 얼마야? 마이너스 8은 0인가? 전체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 될 거라서 얘는 4 하나 1 하나인데 여기 마이너스인 거지. 그치?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건 뭐야? 4 또는 마이너스 1인 거지. 맞아? 그럼 x가 4면 y는 얼마야? x가 4면 y는 마이너스 1인 건가?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4인 거지. 요거네. 근데 그 중에서 요걸 만족하는 해가 이제 알파 베타인데 그 알파 베타 중에서 알파가 더 큰 경우에 찾아야 된대. 그럼 얘가 아니고 얘인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럼 4, 마이너스 1이 결국 얘네들이 다 만족하는 거고 얘 x에다 4, y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만족하는 p값을 찾으면 그게 나오겠지. 맞지? 그럼 집어넣어보면 4, 46에 마이너스 p, 제곱이네. 플러스 p가 얼마? 15. 그래서 p는 얼마? 마이너스 1. 또 4, 마이너스 1을 오른쪽 위에 있는 식에 집어넣으면 4q 마이너스니까 얘가 5가 나와야 되니까 q는 1인 거네. 얘가 pq고 알파 베타는 당연히 요거 두 개고. 계산해주면 된다. 다음 18번. 다음 xy에 대한 연립방정식 요놈의 해가 알파 베타에 대하여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항상 양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해야 돼.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하는 해 알파 베타에 대하여 합이 항상 양수가 됐으면 좋겠대. 가볼게. 그럼 잘 봐. 정리를 또 해보면 얘는 이제 대칭식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 왜냐면 x 플러스 y도 있고 x제곱과 y제곱도 있고
x제곱 플러스 xy, y제곱도 다 대칭이 되는 느낌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x 플러스 y를 먼저 a라고 치환할 거고 xy를 b라고 좀 치환해 볼게. 오케이? 그럼 나는 얘를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첫 번째 일단 정리를 좀 해볼게. 잘 봐. 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라고 써야 되죠. 그지?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은 얘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y라고 써도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제 정리해볼게. 자, 위에 있는 식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2a가 k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아래에 있는 식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아래에 있는 식은 a제곱 마이너스 b가 5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이 두 개를 만족하는 xy 혹은 일단 ab. 그치? 이걸 만족하는 ab를 구할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2차랑 2차긴 하지만 모든 애들이 2차인 건 아니잖아. b는 1차인 거잖아. 그래서 b를 기준으로 잘 봐. 얘 b를 요 b를 a제곱 마이너스 5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 b를 여기다 집어넣자고 이렇게. 여기 집어넣으면 얘는 a제곱에 마이너스 2에 a제곱 마이너스 5 플러스 2a가 k가 될 거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0은 k가 된다 이렇게.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k 마이너스 10은 0이 될 거고 원래 여기서 인수분해해서 풀어야 되거든. 근데 인수분해 k 때문에 안 되잖아. 근데 문제를 다시 한번 잘 읽어보니까 다음 요거의 해를 찾아서 그 해가 xy인데 그 xy를 알파 베타라고 쓰겠대. 그 알파 베타를 더한 값이 항상 양수였으면 좋겠대. 그 알파 베타를 더했다라는 건 xy를 더했다라는 거고 xy를 더했다라는 건 그 a가 항상 양수였으면 좋겠다 이거지. 얘가 항상 양수였으면 좋겠대. 얘가. 그치? 그럼 요거에서 나오는 a에 관한 요 2차식이 항상 양수였으면 좋겠대. 그럼 결국 얘가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두 근이 양수다 이런 말이 있으면 이건 근의 부호 문제고 세 가지를 확인한다 했는데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면 두 근의 합은 양수. 두 근의 곱은 그것도 양수. 그 다음에 두 근의 판별식은 0보다 큰데 두 근이 항상 양수라 그랬지 서로 다른 양수라고 하는 건 없잖아. 그지? 그럼 같아도 된다 이거지. 요거까지. 이렇게. 그럼 두 근의 합은 얼마야? 2a라고 하면 안 돼. a에 관한 식이야. a에 관한 식. 개수는 2밖에 없는 거야. 두 근의 합은 애초에 2니까 문제될 거 없어. 두 근의 곱은 뭐야? k-10이고 얘가 양수여야 된대. 그래서 k는 10보단 커야 돼. 아이고. 두 번째 판별식은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넘어가면 k는 11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 k는 뭐보단 크고 10보단 크고 11보단 작거나 같아야 돼요. 요게 k값의 범위겠지. 맞지? 다음 19번. 자, 어떤 세 자리 자연수 n의 100의 자릿수를 a, 10의 자릿수를 b, 1의 자릿수를 c라고 하자. 그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이고 뭐 이걸 만족한대. 그때 이거 보여달래. 가볼게. 천천히 해보면 별거 아니야. 첫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래. 그러면서 우리는 a 플러스 c를 2b라고 쓸 수 있다며. 얘네들을 더한 게 2b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3b인 거네. 그치? 그럼 b는 얼마? 4. a 플러스 c도 4다. 요거 하나 찾았어. 맞지? 두 번째 100c 더하기 10b 더하기 a가 n이 뭐야? n. 어떤 자연수. 그 자연수에다 594 더한 거랑 똑같아. 그럼 자, 제가 얘기하는 게 100c 더하기 10b 더하기 a는 그 자연수 n은 100의 자리가 a고 10의 자리가 b고 1의 자리가 c면 n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00a 플러스 10b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요거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쪼개 쓰는 거 맞지? 그럼 얘는 100a 플러스 10b 플러스 c가 얼마냐면 거기다가 594를 더한 게 얼마냐면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지. 정리를 해보니까 요거 지울 수 있고 다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99a 플러스 99c가 594인 거지. 왠지 99로 나눠질 것 같지 않냐? 그치? 양쪽을 마이너스 99로 나누면 요건데 99로 나누면 일단 9로 나눠볼까? 9, 6에 54, 9, 6에 54네. 그럼 11로 나누면 마이너스 6인 거네. 마이너스 6. 요거랑 요거를 어디서 연립하면 되겠지. 둘이 더하면 2a인데 뭔가 좀 잘못됐는데 그렇지. 음수 나오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데
뭐를 잘못했을까? 99로 나누면 6, 9, 54, 6, 9, 54 맞지? 그 다음에 걔를 11로 더 나눠야 되잖아. 99로 나눈 거니까. 그래서 6이 되는데 마이너스 6 맞는데? 마이너스 99로 나눴는데? 어? 8? 이게 8이야? 왜? 아! 그러네. 왜? 2b가 a 플러스인 거네. 그지? 나 b가 a 플러스라고 해서 식이 오류가 생겼네. 미안해. 요거 잘못 쓴 거야. 그지? 그럼 2b가 a 플러스니까 a 플러스는 2b라서 8인 거네. 8. 오케이. 미안해.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2a가 2. 그래서 a는 얼마? 1이고 c는 얼마? 7. 그다음 b는 아까 4인 거 구했죠? 그래서 147이 답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 그치? 다음. 20번. 자, 어느 화장품 회사에서 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 A를 추출하기 위해서 세 종류의 식물 XYZ를 각각 XYZ로 총 1kg를 준비했대. 그러면 어떤 성분을 추출할 건데 식물 XYZ에서 각각 요만큼을 준비해서 합쳐서 1kg를 준비했대. 그럼 X랑 Y랑 더하고 Z랑 더하면은 얘는 그램 단위인데 쟤는 킬로그램이니까 얘가 1000g. 그지? 두 번째, A 성분은 X라는 식물에서는 식물 무게의 1%를 추출할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서는 2% 추출하고 얘는 3% 추출한대. 그치? 그러니까 X라는 식물에서 요만큼 가져오면 요거의 1%만 추출할 수 있는 거야. 그 성분, 내가 원하는 성분이. 얘는 요만큼 추출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요만큼 추출할 수 있는데, 그 문제에서 이어서 세 종류의 식물에서 성분 A를 모두 추출하면 총 17g을 얻을 수 있대. 요걸 다 추출해서 더하면 얘가 얼마냐면 17g 밖에 안 된대. 그럼 분모의 100을 좀 보기 싫으니까 얘는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얼마? 1700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때 첫 번째 얘랑 연립하죠. 둘이 빼면,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면 Y 플러스 2Z는 700이다 라고 쓸 수 있네. 일단 이렇게. 그다음 이어서 XY의 무게의 합은 식물 Z의 무게의 합의 4배래. 그럼 자, XY의 무게의 합은 X 더하기 Y는 식물 Z의 무게의 4배래. 4배. 이렇게. 그럼 또 이번엔 X 플러스 Y가 4Z랑 같으니까 얘가 4Z랑 같으니까 5Z가 100인 거잖아. 그치? 그럼 Z는 얼마라는 거야? 1000이네. 미안. 5Z가 1000이라는 거잖아. 그럼 Z는 얼마라는 거야? 200이 되는 거지. 그럼 Z가 200이면 얘가 400이니까 넘어가면 Y는 300인 거고, 이거 다 더해서 1000 나와야 되니까 X는 500인 거지.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됐죠? 다음 21번. 갑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을은 B 지점에서 A 지점까지 동시에 출발하여 일정한 속력으로 걸어간대. 각각 둘이 만났을 때 갑은 을보다 8km를 더 걸었고, 갑과 을이 만나고 난 후 갑은 1시간 후에 B 지점에, 을은 4시간 후에 A 지점에 도착했다. 갑의 속력을 X라고 할 때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거리를 S라고 한대. 그걸 구해달래. 가볼게. 그러니까 A 지점이 있고 쭉 가가지고 B 지점이 있나봐. 갑이라는 애는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간 거야. A에서 B 방향으로. 을이라는 애는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간 거지. 그치? 이렇게. 그때 얘가 일정한 속력으로 가는데 이렇게 둘이 일정한 속력으로 걸어가다 만났을 때 갑은 을보다 8km를 더 걸었대. 그러니까 둘이 어디가 만났대. 요만큼 거리랑 차이가 8km 차이 난다 이 소리겠죠? 여기서 둘이 만났어. 그때 또 갑과 을이 만나고 난 후 갑은 1시간, 을은 4시간 후에 여기 도착했대. 이제 이렇게. 그때 갑의 을의 속력을 구해달래. 가볼게. 자, 갑의 속력을 X라고 하는데 얘의 속도가 X km/h야. 그럼 을은 그냥 내가 편하게 을의 속도는 Y km/h라고 해보자. 이렇게. 그럼 잘 봐. 여기서 만나긴 만났거든. 근데 만난 다음에 어쨌든 A가 여기서 만난 다음에 1시간 동안 걸어가서 여기 도착했지. 그럼 A가 걸은 거리는 우리 거리 어떻게 구해? 거속시에서 거리는 뭐 곱하기 뭐야?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x 속력으로 1시간 간 거니까 여기는 x만큼 간 거야. 요 거리가 x야. 맞아?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는 y가 여기 을이 여기 왔어. 여기서 4시간 동안 요만큼 갔대. 다시. 4시간 동안 간 거니까 4시간 동안 y로 왔으니까 여기는 4y가 되는 거지. 그래서 x 플러스 4y는 총 얼마가 돼야 되냐면 s가 돼야 돼. s. 이렇게. s.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생각해 볼 만한 게, 그럼 값이란 애는 요 거리를 얼만큼 왔는지 모르겠지만 걸린 시간은 뭐분의 뭐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얘 속력 x분의 4y가 뭐랑 같아야 되냐면 얘가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랑 얘가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맞겠지? 같겠지? 동시에 출발해서 만났으니까. 그지? 그럼 또 마찬가지로 을이 요만큼 x만큼 요 거리까지 간 시간은 얼마냐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y분의 x다. 이렇게. 맞아? 이렇게. 속력분의 거리. 맞지? 얘도 속력분의 거리. 맞지? 대각선 길이 곱하면 4y제곱은 x제곱인 거네. 그럼 요 두 개를 만족하는 걸 구하자. 그럼 어떻게 할까? S가 뭔지 모르니까 안 되나? 그걸 안 썼네. 요거 갖고 안 된다. 하나 더 필요하다. 뭐 안 했냐면 8km 차이 난다 안 했네. 그치? 자, 다시 한 번 더. 그럼 자, 이거야. 얘가 여기까지 온 거리가, 갑이 여기까지 온 거리랑 을이 여기까지 온 거리가 얼만큼 차이 난다고? 8km 더 걸었다며, 얘가. 그치? 그럼 결국 4y는 x보다 8km가 더 많아야 되는 거지. 됐다. 그럼 요거 두 개를 연립합시다. 예를 들어 x는 4y-8이라고 할까? 이렇게. 그걸 여기다 집어넣게.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는 어떻게 돼? 좀 16y제곱 마이너스 4, 8에 30이니까 64y 플러스 8, 8에 64가 되는 거래. 그래서 얘랑 같다. 이렇게. 다 오른쪽 넘길게. 그러면 12y제곱 마이너스 64y 플러스 64는 0이고 인수분해 하기 전에 12로 좀 나눠볼까? 12로는 안 나눠질 것 같고 한 4 정도로 나눠볼까? 3y제곱 마이너스 4니까 16y 플러스 4니까 얘도 16이네. 이렇게. 진짜? 이거야? 인수분해 되나? 3 하나 1 하나에 4, 4 맞냐? 그럼 y가 될 수 있는 건 뭐야? 3분의 4거나 4인 거네. 맞아? 자, y가 3분의 4라고 해봅시다. y가 3분의 4면 x가 얼마인지를 확인해 볼게. y가 3분의 4면 여기 3분의 4 집어넣어봐. 3분의 16이지. 거기서 8 빼면 음수 나오지. 속력이 음수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안 된다. 그럼 y는 뭐 해야 돼? 4인 거고 그럼 x는 얼마 해야 돼? y가 4면 4, 4, 16에서 8 빼니까 얼마? 8이네. x는 8. 그지? 여기 된다. 그래서 y는 4, x는 8이고 그럼 얘 구했으면 x가 8인 거 알았으니까 얘 속력 8이야. 그 다음에 y가 4라면 얘 16이고 이거 8이니까 더하니까 24네. 24. 그래서 s는 24. 그래서 24하고 8 더하니까 32가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됐나요? 다음 22번. 어느 제약회사에서 출시한 캡슐형 알약은 원기둥의 양끝에 반구를 각각 붙인 모양이다. 그때 이 알약의 전체 부피는 요거고 건널비 뭐 이렇게 해달래. 근데 원기둥 부분의 높이는 반구 부분의 반지름 길이보다 6mm 더 길대. 그치? 잘 봐.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원기둥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에다가 반구 이렇게 하나 이렇게 반구 하나 이렇게 붙였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 반지름 길이를 x라고 하면 요 원기둥의 높이는 x 플러스 6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야. 그지? 그럼 구의 건널비랑 구의 부피 이런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 그럼 9라는 애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 얼마냐?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좀 외워놔야 돼. 그 다음에 9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은 뭐냐면 4 파이 r 제곱이다. 이렇게. 잘 봐. 그럼 들어가 볼게. 자, 첫 번째 얘 알약 전체의 부피가 117 파이라고 했으니 요 위에 있는 반구랑 아래에 있는 반구를 합하면 그냥 완벽한 9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반지름이 x일 때 부피는 얼마야? 요거겠지? 3분의 4 파이 x제곱. 세제곱 더하기. 두 번째, 요 기둥의 부피는 당연히 밑넓이 곱하기 높이겠지. 그럼 밑넓이가 뭐냐면 x제곱 파이고 거기다 얘 곱하니까 x제곱에 x 플러스 6 파이를 더한 게 얼마냐면 117 파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당연히 여기서 파이는 먼저 제끼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분모의 3도 좀 보기 싫기 때문에 3 곱하면 4x 세제곱 3 곱해서 분배돼야 돼. 3x제곱. 세제곱이네.
플러스 36, 18x 제곱은 3 곱하면 얼마야? 351이 된다. 이렇게. 그럼 정리해보니까 얘는 7x 세제곱 플러스 18x 제곱이 요거거든. 근데 요거를 넘겨가지고 원래 0 나온 놈을 찾는 거거든. 근데 이런 활용 문제들은 조금 뻔한 게 좀 어느 정도 좀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주진 않을 거고, 요 식만 봐도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게 더 좋아. x제곱으로 묶어보면 7x 플러스 18은 이라고 써도 되지 않나? 이렇게. 그럼 351은 소인수분해하면 얘 3 곱해서 이렇게 된 거지. 3 또 나눌 수 있지. 이렇게. 3, 3, 9에다가 27 더하면 얘 나오니까. 맞지? 이렇게. 그럼 딱 느낌이 오지 않냐? x가 얼마일 것 같아? 얘가 제곱인데? 3일 것 같잖아. 그치? 물론 확인을 해봐야 돼. x가 3일 때. 얘는 9일 거고. 3, 7에 20일에다 더하면 39 맞네. 가능하네. 어차피 대입해서 0 나오는 거 찾는다는 게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치? 이렇게. 그래서 분명히 x는 3일 거다 이거지. 그래서 그때 뭘 구해달래? 건널비 구해달래. x가 3이면 얘가 3이고 얘가 9인 거야. 그럼 요 반구의 건널비를 더하면 그냥 9의 건널비겠지. 3일 때 집어넣으면 얼마? 36파이. 그 다음 기둥은 옆에만 구하면 되는 거지. 옆에는 펼치면 직사각형일 텐데 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얼마야? 요거 둘레랑 똑같지. 이거 둘레 6파이. 그치? 2파이 R이니까 높이는 9. 그래서 얼마? 54파이. 요게 답이네. 됐어? 다음. 서우야 너 국어학원 가야겠는데? 날씨 좋아졌는데? 23번. 너 국어 가야 돼. 다음 보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요거에 두근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두 m값을 구해달래. 잘 봐. 어떤 2차 방정식에 두근이 정수가 된다라고 하면 솔직히 나는 처음에 뭐부터 생각하냐면 판별식부터 정리해 봅니다. 판별식으로 했을 때 루트 안에 있는 게 풀리면서 분모랑 약분이 되는 걸 막 찾아야 돼.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얘가 짝수를 줘 보통. 왜냐면 분모가 1이 되게 해서. 근데 그거는 내가 근해 공식으로 해봤는데 더럽더라고. 근해 공식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 두근이 정수다라고 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근의 합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m 플러스 1인 거고, 두근의 곱은 얼마냐면 2m 플러스 3인 건 알잖아. 이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지. 여기서 m 값이 정수는 아니야. m은 그냥 m이야. 실수. 근데 이 알파 베타가 정수인 거지. 그걸 이용하려고 잘 봐. m을 오히려 없애려고 m을 이쪽으로 넘기고 알파 베타 넘기면 m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라고 써도 되지.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자. 여기다 이렇게. 그럼 집어넣으면 얘는 알파 베타에 m에다가 이거 2배 할 거니까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2 더하기 3 하니까 5 이렇게 된다. 다 왼쪽으로 넘기면 알파 베타 플러스 2알파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이런 형태가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 알파 베타는 두근이 정수니 정수인 두 개의 곱 가지고 이거 구하는 건데 이게 부정방정식의 제일 기본적인 형태라니까. 요거 가지고 풀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 유형이야. 얘를 왜 이렇게 풀어야 돼요 하면 없어. 이유가 문제 유형이라서. 얘를 억지로 인수분해할 거라 그랬어. 억지로 어떻게 인수분해할 거냐? 알파 곱하기 얼마 베타 곱하기 얼마로 쪼개는 거야. 완벽한 인수분해는 아니긴 해. 맞지? 알파 베타에 플러스 2니까 여기다 플러스 2, 여기도 플러스 2니까 여기다 플러스 2.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죠. 알파 베타 플러스 2알파 플러스 2베타인데 플러스 4잖아. 그럼 마이너스 5가 돼야 된다며. 뭐 해줘야 돼?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그지? 근데 이렇게 쓰지 않고 이 9를 넘겨서 보통 이렇게 쓰죠. 이렇게. 그래서 얘 결과가 9가 돼야 되는데 두 개를 곱해서 9가 되는 정수에다 2 더해봤자 정수, 정수에다 2 더해봤자 정수. 그래서 정수 두 개의 조합이 9가 되는 건 뭐밖에 없냐? 1, 9, 3, 3, 9,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을 거다 이거지. 생각을 해보면 잘 봐. 요거일 때 가보자. 자, 요거일 때 알파 콤마 베타를 구해야 돼. 알파 콤마 베타는 알파가 얼마면 돼? 마이너스 1 콤마. 맞아? 그 다음에 7 요거면 되네. 그치? 얘는 1 콤마 1이야? 얘는 7 콤마 마이너스 1이겠네 그럼? 맞냐? 얘는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11 이렇게? 맞아? 얘는 틀리면 얘기해줘. 얘는 마이너스 5 콤마 마이너스 5. 얘는 요거 부 반대로니까 마이너스 11 콤마 마 3일 거다 이렇게. 그 중에 나는 알파 베타가 또 궁금했던 건 아니야. 뭐가 궁금했어? m 값이 궁금했거든. m은 뭔데? m
알파 베타를 더한 다음에 1에서 빼래 이렇게. 그지? 둘이 더하면 6이죠. 1에서 빼면 마이너스 5. 요게 m값인 거야. 둘이 더하면 2죠. 1에서 빼면 마이너스 1. 둘이 더하면 6인데 중복되겠지.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4인데 1에서 빼면 15.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0인데 1에서 빼면 11. 얘는 중복되겠지. 그래서 요 4개가 나온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다음 24번. 꽤 걸리네 시간이. 다음 보면 정수 K에 대하여 3차 방정식 요놈 이 1보다 큰 자연수 알파를 근으로 갔는데 그때 나머지 두 근을 베타 감마라고 하는데 자 얘가 어쨌든 1보다 큰 자연수인 근 알파를 갖는 거지. 그지? 그럼 여기다 근 알파를 집어넣으면 성립해야겠네. 이렇게. 그지? 어쨌든 근이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얘네들만 알파 제곱으로 묶어볼게. 그럼 2알파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49라고 써도 돼? 그지?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정리했냐면 정수 K라고 했고 1보다 큰 자연수 알파라고 했으니 자연수의 제곱은 자연수. 자연수에서 정수 뺐으니까 정수. 정수 곱하기 정수가 마이너스 49 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거지. 조금만 더 정리하면 얘는 알파 제곱에 K-2알파라고 바꾸면서 이걸 49라고 써도 상관없죠. 그지? 49는 뭐라고 쓸 수 있어? 7의 제곱인 건가? 7의 제곱? 그럼 딱 느낌이 알파가 뭐면 되겠어? 7이면 되겠네, 알파가 7. 그치? 근데 알파가 꼭 7이어야 되나? 얘가 1이고 얘가 49여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건 안 된대. 왜 안 된대? 그래서 여기 조건이 하나 있어. 1보다 큰 자연수인 근 알파래. 그러니까 알파는 1이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7인 거 맞죠? 그럼 얘가 7이니까 K에서 14를 뺀 게 1 나와야 될 거 아니야. K는 얼마? 15. 그래야지 얘가 7이고 7의 제곱 49가 나오고 얘는 1이 나오겠지. 이해하는 거 맞아? 그래서 K는 이거다. 그럼 쟤는 이제 2x 세제곱 마이너스 15x 제곱 플러스 49는 0인 거지. 그치? 요게 이제 나머지 두 근을 찾아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 여기서 근 하나가 7인 거 알잖아, 알파가. 그럼 나는 또 이렇게 쓸 것 같아. 얘는 x-7 하나 인수 가져. 그럼 최고차항 보니까 2x 세제곱이야? 그럼 여기 2x 제곱으로 출발해. 상수 보니까 49야? 마이너스 7로 끝나야 돼. 이렇게. 맞아? 그러면서 2차항이 15가 돼야지. 마이너스 15.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4x 제곱이잖아. 이런 거 곱해서 마이너스 x가 있어야지 얘가 나오겠네. 끝. 이렇게. 그럼 이제 나머지 여기서 요게 0이 되게 하는 두 근이 뭐인 거야? 그게 베타랑 감마인 거지. 이렇게. 그래서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을 구해달라 했는데 걔는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2 베타 감마가 되는 거지. 그치? 여기서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얼마야?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 감마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는데 요거 곱하니까 플러스 7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계산해가지고 4배하고 뭐 K 빼래. 이렇게 계산해줘. 다음 25번. 두 정수 XY에 대하여 다음 얘가 성립할 때 XY의 최대값을 구해달래. 잘 봐. 정수 XY에 대하여 요게 성립한대. 그럼 얘를 보면 뭐가 느껴져야 되냐면 원방이 좀 느껴져. 원방이. 그지? 원방이 좀 느껴지고 정리를 좀 해보면 잘 봐. 얘를 좀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만나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인 거지. y제곱 플러스 4y 만나면 y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인 거지. 걔는 8에다가 요거 제곱 5 더하니까 13인 거지. 맞아? 그때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x랑 y가 정수래. 정수에다 1 빼도 정수에다 2 더해도 정수지. 그 정수를 두 개를 제곱해서 더했더니 13 나오는 것도 몇 개 없어. 뭐 있냐면 요 안에 있는 알맹이가 얘랑 얘가 2면서 3인 경우. 그지? 제곱하면 4 더하기 9니까. 마치 반대로 3하고 2인 경우. 또 하나 얘가 마이너스 2 마 3 얘가 마 3 마 2인 경우로 나눠지겠지. 이렇게. 그지? 그때 xy를 구해야 되니까 가볼게. 또 잘 봐. 요 경우일 때 x, y를 한번 구해보자. 자, 얘가 알맹이가 2가 나오려면 x는 얼마? 3, 1 이렇게 되네. 맞아? 그 다음에 여기는 4, 0 이렇게.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 뭐 xy 곱의 최대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3, 0, 5, 8이니까 8이 최대네. 다음
26번. 마지막. 다음 보면 x에 대한 3차 방정식 유놈이 서로 다른 세 정수인 근을 가질 때 다음 절대값 a가 30보다 작거나 같고요. 절대값 b가 30보다 작거나 같은 만족시키는 정수. 자, 이거부터 풀어볼까? 절대값이 30보다 작다 하면 이거 어떻게 풀어도네? 작으면? 안쪽 이렇게 배우나? 이거 아름쌤한테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원방에서 필요했을 거거든 분명히. 문제 풀 때. a는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 30부터 30까지. 그치? b도 어떻게 되는 거야? 좀만 참아, 이게 마지막이야. b는 마이너스 30부터 30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이걸 만족한다.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A, B의 수수상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정수인 근을 가져야 된대. 얘가. 그지? 근데 3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근을 찾아야 되는데 이 상태는 당연히 근을 못 찾는다고. 그지? 세 개를. 그래서 일단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얘도 인수정리후 조립제법이야. 근데 잘 안 보이잖아. 그래서 A는 지금 항이 3개고 B는 2개거든. 그래서 B만 보니까 마이너스 2bx제곱 플러스 4bx거든. 요것만 사라지게 하는 x가 뭐겠냐? 2인가 2? 그치? 2. 그치? 그래서 얘는 분명히 3차, 2차, 1차, 0차에다가 2를 한번 집어넣어보자. 첫 번째 내리면 a 곱하면 2a 내리면 2a 마이너스 2b 곱하면 4a 마이너스 4b고 내리면 8a가 되고 곱하면 16a가 돼서 0 된다. 이렇게. 맞지? 그럼 얘는 분명히 x 마이너스 2와 ax제곱 플러스 2의 a 마이너스 b의 x 플러스 8a를 이렇게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맞아? 이렇게. 그럼 자, 여기서 이제 얘가 0되게 하는 근이 일단 2 하나 나온 거지. 그럼 여기서 0되게 하는 근을 찾아야 되는데 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정수인 근을 가져야 된대. 그 말은 여기서 첫 번째, 얘가 이미 2라는 근이 나왔지. 그럼 얘는 더 이상 2라는 근을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2를 집어넣어 보면 4a 플러스 2 집어넣으면 4a 마이너스 4b 플러스 8a는 0이 되면 안 돼. 성립되면 안 돼. 그래서 a가 다 만나니까 16a가 4b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결국 4a는 뭐면 안 돼? b랑 같으면 안 돼. 그러니까 a랑 b랑 4배 차이 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요거의 근을 구했을 때 얘가 서로 다른 두 정수인 근을 가져야 되지. 그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판별식 하려고 했더니 더럽더라고. 아니 미안. 근의 공식 하려고 했더니. 그래서 뭐 할 거냐면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할게. 여기서 두근의 합을 이용하면 얘가 0이 되게 하는 요거의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분의 2a 마이너스 2b 이렇게 쓸 수 있다. 마이너스 요거분의. 그치? 그 다음 두근의 곱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분의 c니까 a분의 8a라서 얼마나? 8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두근이 정수야. 정수를 곱해서 8이 되는 건 뭐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야. 그럼 정수를 곱해서 8이 되는 건 뭐가 있는지 보니까 뭐가 있어? 1, 8, 또 2, 4, 또 4, 2, 또 8, 1,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에서 총 8가지가 있는데 확인하다 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 느낄 거야. 가볼게. 첫 번째. 일단 이 마이너스 헷갈리니까 여기다 줄게 미리. 자, 첫 번째. 요거부터 가보자. 두 개가 하나는 이거고 하나 이거라 해볼게. 그럼 나는 두근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9가 돼야 된다가 된 거야. 그럼 이걸 넘기면 첫 번째 2a 마이너스 2b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9a 이렇게. 얘가 넘어가면 11a가 2b가 돼야 되는 거고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 a, b를 구할 건데 정수래 a, b도. 정수 a, b는 여기서 만족하려면 예를 들어 a가 2면서 b가 11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 a가 2면은 b가 11. 또 a가 3일 수는 없지. 3, 3 나올 수 없잖아. a가 4면 22. 어떻게 돼? 약간 배수로 늘어나는 느낌이지. 그 다음 6이면 33인데 이건 안 되지. 왜? 30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이건 가능해. 잘 봐. 제가 마이너스 30부터 마이너스 30부터 30까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2 요거 가능하죠.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22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몇 개 나와? 4개가 나온다. 4개가. 이렇게. 근데 잘 봐. 내가 요거의 합이 9인 경우 구했잖아. 근데 이 경우는
얘도 합이 9일 거 아니야. 어차피 이 경우에 똑같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는 굳이 확인 안 해도 돼. 개수가 줄어드는 거지, 맞지? 그럼 잘 봐. 얘도 봐봐. 얘 확인할 거거든, 이제. 그럼 얘 확인 안 해도 되겠지. 그러면서 얘가 얼마일 때? 6일 때가 되는 거지, 이제. 그치? 그럼 얘 넘기면 두 번째 2a-2b가 마이너스 6a가 되는 거고, 넘어가면 8a가 2b가 되는 거라서 4a가 b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거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대? 얘가 근이 중복돼 버린대.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안 되는 거야. 얘도 제껴,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요거 확인할게요. 요거 확인하면 얘네들 합한 게 마이너스 9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가보면 세 번째는 2a-2b가 얘가 넘어가면 9a가 되는 거고, 얘가 넘어가면 7a가 마이너스 2b야. 맞아? 근데 이렇게 쓸게. 7a는 마이너스 2b. 이렇게. 그럼 또 순서상 세보자. a가 만약에 2면 b는 마이너스 7인 거지. 그치? 14 이렇게 맞지? 또 a가 만약에 4면 b는 마이너스 14. a가 만약에 6이면 마이너스 21. 끝났네? 아, 아니다. 또 있다. 8이면 마이너스 28. 4배, 4배까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요거 말고 또 분명히 부호 반대로 될 거 아니야. 2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맞지? 그럼 요거 몇 개 나와? 8개 나온다. 요 정도는 되겠지, 맞지? 따로 안 써도. 마지막 세 번째. 뭐 확인할 거냐면 이번엔 얘 확인하면 얘 확인 안 해도 되는 거 알지? 얘 확인할게. 자, 얘가 마이너스 6. 얘도 확인 안 해도 돼. 그럼 자, 얘 넘기면 네 번째야, 네 번째. 2a-2b가 6a가 되는 거고, 넘어가면 4a가 마이너스 2b. 그러면 2a는 마이너스 b가 된다. 그럼 a가 1이면 b는 얼마? 마이너스 2. a가 2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그치? a가 3이면 마이너스 6. 이렇게 가겠네. 그럼 뭐까지 가능해? 15면 마이너스 30까지 가능할 거고, 얘가 몇 개야, 총? 15개. 근데 부호 반대로도 있을 거 아니야. 총 몇 개? 30개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30 더하기 8 더하기 4 하면 답이 나온다.